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정현입니다. 최근 한 대형 모빌리티 기업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논란,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위에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 순천향대 IoT 보안연구센터 김학용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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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풀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짚어봅니다. 우선 승차 공유 서비스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네. 흔히들 카풀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보면 맞나요? 카풀 서비스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카풀은 승차 공유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승차 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을 좀 공유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하고 그 운전사, 그 드라이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주는 뭐 그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해서 그 차량 호출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관련 업체들이 사업을 접거나 또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외 카풀 서비스 업계의 국내 진출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그 외국계 승차공유 기업이 진출을 했을 때 택시업계의 반발이 꽤 많았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여객 운수 사업법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쉽게 보면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이 점을 근거로 해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현행법상 승차 공유 서비스는 시행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현재 다시 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풀 서비스는 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모빌리티 기업에서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 예외 조항을 좀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택시 사업자들의 이익하고 정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반발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외 조항이 무엇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뭐 카풀을 해도 된다. 네.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언제인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출퇴근 시간이 이제 없는 게 바로 문제인데 네. 하루 운행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만 운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업계는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 그다음에 퇴근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로 설정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모빌리티 업계 측이 설정한 시간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물론 그 모빌리티 업계가 주장하는 그 근거는 최근에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유연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넓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카풀 자체가 24시간 자체 허용이 된다라고 본다면 하루 종일 운행을 해야 되는 또 생존을 지켜야 되는 택시 사업장 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택시업계는 그거는 지나치게 많이 허용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6시부터 8시 이렇게만 운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론에서는 이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는 입장이죠. 이용자들이 이렇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좀 지지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뭐 밤 늦게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택시 잡기가 진짜 힘들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또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왠지 눈치를 보면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네.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등장하는 것들은 좀 그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제 공략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반기는 것 같습니다. 승차 공유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나눠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거리가 증가하는데 그 수요를 받쳐줄 공급이 부족하냐라는 점을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가 자동차 한 대당
인구 2.3명으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한정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자라는 게 카풀이어서 제가 볼 때는 카풀이 늘어나면 이거 과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라는 측면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그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지금 기존의 이제 택시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혼잡 시간을 제외한 뭐 오전 시간이라든지 오후 시간에는 그 택시 기사들의 어떤 수입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좀 그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실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쟁이 나쁜 경쟁이 아니라 뭐 그 똑같은 제한된 그 수요를 놓고 이제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택시 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서비스 경쟁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서비스 경쟁이 돼야지 이게 요금 경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운전자나 이용자 모두 안전성에 위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또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다면 이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면 네. 카풀을 허용하되 카풀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택시 지원금으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풀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범죄 경력 조회도 받고 국민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격을 승차 공유 쪽에도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승차 공유 서비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카풀 서비스 업계와 택시 업계 상생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상생 방안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재 시스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몇 가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카풀을 전면 허용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택시도 일종의 퇴로를 좀 만들어주고 택시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택시의 뭐 요금 자율화라든가 또는 뭐 기능형 택시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이후에 이제 카풀을 또 하나의 경쟁 모델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높이자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택시업계도 앞으로 이런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승차 공유 서비스가 고객들의 이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유사한 서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정책 당국에서 이 승차 공유 서비스가 등장한 지 거의 10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아까 이제 입법 활동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갈등이 심화되는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택시 하셨던 분들이 모빌리티 쪽에 다시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자연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그리고 이용자들까지 두루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